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전세 사기 전국 확산, 피해 왜 커졌나? 최근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로 3명의 청춘이 생을 마감한 데 이어 화성 동탄 신도시, 구리, 대전, 부산 등 전국에서 전세 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내가 부주의해서 내가 잘 몰라서 당한 게 아니다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왜 이렇게까지 커졌는지, 또 혹시 전세 제도 자체에 허점이 있는 건 아닌지 알아보고요. 피해 예방법까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완전 정복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꼭 정말로 잘 새겨들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네. 전세 제도 사실 잘 이용하면 좋은 제도라고도 여겨지는데 네네. 왜 이렇게 사기의 온상이 된 건가요? 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네네. 제도이죠. 자, 외국인들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처음 들어왔을 네. 때 전세를 보고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아니, 주인을 어떻게 믿고 이렇게 큰 돈을 주인한테 맡기지? 그렇죠. 놀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 갔을 때도 놀란다고 합니다. 다 왜 월세밖에 없는 거야? 난 전세 들어가고 싶은데 월세 내기 싫어. 라는 생각이, 이게 전세 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데요. 그렇죠. 자, 우리 전세 제도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자, 우리 집주인이 이제 돈을 빌리면 돈을 빌리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거든요. 네. 집주인이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방법. 네, 그렇죠. 은행에 돈을 빌리면 대출 이자는 은행한테 줘야 되겠죠, 집주인이. 네. 이제 그러면 은행도 채권자가 되는 거고요.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돈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전세죠. 그러면 그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거고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무이자 대출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입자도 은행도 모두 채권자가 되는데 차이가 있다면,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 학생들의 그런 기록을 기록하는 게 생활기록부잖아요. 네. 부동산에 대한 그런 이력을 관리하는 게 등기부 등본입니다. 그러면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네. 생활기록부에 있느냐 없느냐. 나 학교 다닐 때 학교 생활 열심히 했어요. 너 생활기록부 보니까 공부 안 했다고 나오는데 그렇죠. 그러면 안 한 거잖아요. 등기부 등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은행은 근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근저당권. 그렇죠. 물권이라고 하는데 근저당을 설정하면 등기부 등본에 떡하니 올라가는데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하고 돌려주게 되면 사실은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프 보시면 우리 저당권이라고 하죠. 돈을 빌려줄 때 담보물한테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인데 네. 은행은 이 저당권, 근저당권인데 이거를 등기부 등본에 딱 올리죠. 물권이죠. 등기부 등본에 올리면 물권이 되는데 네. 우리는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서 하나 믿고 집주인하고 계약을 하고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아무런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그걸 이제 채권, 사람과 사람이 계약만 하는 걸 채권 관계라고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금을 내는 거 일종의 내가 집주인한테 돈을 빌려준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죠. 빌려주는데 등기부 등본에 올리진 않죠. 않는 거. 그러니까 물권이 되지 않으니까 채권은 물권한테 집니다.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야만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네요. 여기서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나름 뭐 믿고 있던 그 등기부 등본을 잘 확인한다 하더라도 허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리 뭐 이게 하더라도 네. 선순위한테는 어쩔 수가 없고요. 앞서서 우리가 계약만 하는 이 채권 관계, 전세 계약은 우리 근저당한테 진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저당이 늦게 들어와도, 내가 먼저 들어와서 선순위인데 근저당이 후에 들어와도 네. 집니다. 원래대로 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 1981년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네. 보호해줘야 되니까요. 물권처럼 후순위한테 이기기 위해서 만드는데, 우리 이제 이사 가면 뭘 하나요? 전입신고하고. 네네, 하죠. 그렇죠. 확정일자도 받고. 네. 이제 이걸 대항력이라고 하는데, 전입신고와 이사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가, 대항력을 갖추게 되고요. 네. 대항력이라고 하면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나 줄 때까지 안 나갈 거야.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대항력이고요. 네. 거기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주민센터 가서 이제 우리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데, 이게 뭐냐면 후순위, 나보다 늦게 들어온 은행에서 늦게 대출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나는 늦게 들어온 은행보다는 내가 앞설 수 있어. 나는 전세 계약이지만 우선 변제권을 가지면 늦게 들어온 은행보다는 내가 이긴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그 집을 내가 살고 있는데, 전세 살고 있는데 그렇죠. 집주인이 전세 계약 나중에 이제 하고 나서도 은행 가서 나 이 집으로 그럴 수 대출 받을 있죠. 거 했는데 네. 그래도 나는 내 전세금이 더 그렇죠. 우선이다.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내보다 늦게 들어오는 은행한테는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권리가 우선 변제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네. 나보다 늦게 들어왔는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우리가 확정일자를 받기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효력이 이길 그러니까 그날 밤 12시에 생기는 거예요. 그날 생기는 게 아니죠. 12시에 생기다 보면 자, 보이시죠? 11일 날 이삿날 네. 이사하고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했습니다. 끝났어. 이제 안심을 하고 있는데 효력은 10일 밤 그러니까 11일 0시부터 생기는 거거든요. 자,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면 머리 좋은 집주인이 사기꾼이 11일에 근저당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대출을 딱 받으면 자, 누가 우선하나요? 11일, 12일? 11일이 먼저죠. 네. 그러면 나는 확정일자를 11일 받았는데 효력이 12일이 나오니까 나는 11일 받은 근저당한테는 지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면 경매 넘어가게 되면 저당권이 우선하게 되니까 나는 피해를 볼 수 있죠. 이런 사기 사건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사를 많이 해봤지만 이사하고 점심도 안 먹고 빨리 주민센터 가가지고 이거 뭐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확정일자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날이 12시. 바뀐 0시부터 밤 12시부터 되니까요. 그렇군요. 요 틈을 이용한 사기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럼 만약에 전세금을 못 받아서 집을 경매로 넘기면 그러면 이제 경매 절차에서 돈 받고 하면 그걸로 전세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세입자의 마지막 권리죠. 돈 못 받으면 물론 은행이 이자를 못 받으면 이제 경매를 넘길 수도 있고요. 세입자도 전세금을 못 받으면 소송을 통해서 이제 경매를 넘길 수가 있는데 경매 넘기는 게 다 끝이 아니고요. 이제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돈을 받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는 원래는 세금. 국가에서 국세가 미납이 되면 세금을 먼저 받고요. 그다음 선순위 먼저 들어온 은행, 근저당이 받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세입자가 받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보죠. 세입자 전세금이 9억 원입니다. 자, 근데 지금은 은행이 대출 5억 원 받았고요. 세입자가 9억 원, 국세청이 세금 1억 원 정도 미납이 됐고요. 자, 후순위로 B은행이 또 대출을 3억 원을 받습니다. 집이 10억 원 정도 감정 가격인데 이제 경매에 넘어가게 됩니다. 경매 넘어가는데 7억 원에 낙찰이 된 거예요. 10억도 아니고. 자, 그럼 7억 원 가지고 이제 나눠 가져야 되거든요. 원래대로 하면 이제 세금이 1순위인데 올 4월부터 확정일자 받은 다음에 발생한 세금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양보해 주겠다. 니들이 먼저 가져가. 우리가 늦게 가지고 갈게. 세입자를 보호하는 조치네, 일종의.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4월부터 이제 바뀌었습니다. 확정일자 이전에 미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우선하고요. 확정일자 이후부터는 이제 정부가 양보를 해주는데 그러면 순서를 한번 보죠. 자, 순서를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양보를 했죠. 그러면 은행에서 세금은 국세청은 3순위로 밀렸고요. 은행에서 먼저 5억을 가져갑니다. 내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5억 가져갈래. 이제 2억이 남았죠. 2억을 세입자가 가져가는 거죠. 그럼 세입자는 9억이 전세 가격인데 2억밖에 못 가져가는 거죠. 은행이 먼저 가지고 가야 되니까. 이마저도 국세청에서 양보를 해줬으니까 다행이지 양보를 안 해줬으면 세입자는 1억밖에 못 가져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경매 넘어간다고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다. 이 순서를 잘 따져야 되고요. 그래서 근저당권에 우리 등급의 등본을 확인하고 선순위 근저당이 있느냐. 앞서서 은행이 대출이 너무 많다고 하면 절대 그 집은 계약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들으면 들을수록 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왜 이렇게 정말 생을 마감할 정도로 이렇게 피해를 호소하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 이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정부가 이제 특별법을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피해자들한테 니들이 집을 낙찰 받을래, 집주인이 될래. 자, 집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면 우선 매수권을 줍니다. 자, 경매 넘어가게 되면 어느 누구도 마음대로 낙찰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을 바꿔서 세입자한테 피해받은 세입자가 우선 매수를 원하면 우선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세금,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을 해주겠다. 돈이 부족하다. 선순위는 또 갚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우선 매수를 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행 돈을 갚아줘야 되니까 저리 대출해주겠다. 돈이 부족하면 저리 대출해주겠다는 게 정부 대책이고요. 싫어. 나는 내 집 마련하기 싫고 이거 내가 원하지도 않는 사기당한 빌라를 내가 받기 싫어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런 경우 많죠. 쫓겨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거 안정성을 위해서 LH가 우선 매수를 해주겠다. LH가 집주인이 돼서 세입자한테 안전하게 임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게 정부 대책인데 자, 세입자들은 정부 대책을 보고 이제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내 전세금은 어떻게 돌려받지? 안전하게 거주하는 거는 고마운 일인데 내 전세금을 어떻게 돌려받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하고 이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좀 피해자가 더 직접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군요. 네네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전세 계약을 또 앞두신 분들 위해서
예를 들어 조카에게 조언을 한다는 생각으로 네네. 좀 쉽게 한번 조언을 해주시죠. 자, 예방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네. 사기를 당하면 아무리 경매에 넘겨도 현실적으로 좀 내 전세금 온전히 받기도 어렵고요. 네. 정부가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보이스피싱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맞아요. 어떻게 정부가 다 해줄 수 있겠습니까? 자, 예방이 최선인데요. 네. 자, 제가 순서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보이시죠? 신축 빌라, 그렇죠? 신축 빌라나 그렇죠? 우리 매매 전세 시세를 정확하게 확인하자. 작년에 빌라왕 같은 사기 사건들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을 부풀렸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여러 군데, 한 군데뿐만 아니라 한 군데는 가담할 수도 있으니까 네. 여러 부동산을 방문을 해서 매매, 전세 가격 정확하게 확인하자. 그게 1번이고요. 네. 자, 두 번째는 자, 등기부 등본 우리가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자, 우리 생활기록부 같은 거죠. 부동산 생활기록부 등기부 등본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자. 네. 자, 등기부 등본을 계약할 때도 확인해야 되고요. 잔금할 때도 한 번 더 확인해야 돼요. 그 사이에 또 대출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2번 반드시 확인하자. 이게 인천 건축 사기왕 사건 같은 경우 이런 걸 조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요. 전세금 선순위 다 합쳐서 집값의 70% 이하가 되는 전세집을 찾자. 이거는 아까 우리 경매 사례 보셨잖아요. 네. 경매 넘어가게 되면 10억이 7억으로 정도 낙찰될 보통. 수도 있는데 네. 내 전세금 다 못 받을 수도 있겠죠. 자, 동탄 같은 경우는 전세 가율이 높은 걸 이용해서 사기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70% 이하가 좋겠고요. 네.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다. 혹시라도 전세 가율이 70% 이상이 되면 찝찝하잖아요. 네. 보증보험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계약서 쓸 때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특약 네. 조항을 넣고 계약을 쓴 다음에 바로 보증보험 회사로 달려가십시오. 잔금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보증보험 회사 가서 계약서를 내고 허용이 되느냐, 가입이 될 거냐 확인을 한 다음에 네.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건 아무도 믿지 마라. 부모님 빼고는 아무도 믿지 마라. 의심 또 의심하고 계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씁쓸한 현실이 됐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아까 전세, 그러니까 빌라나 오피스텔, 신축 빌라 이런 거 전세 시세 확인하러 하셨는데 네. 어떻게 확인해야 되죠? 일단 실거래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실거래가를 국토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실거래만 보면 또 사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실거래 가격을 띄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괜히 2억인데 4억으로 가짜로 실거래 신고를 한 다음에 6개월 후에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네. 실거래는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부동산을 여러 군데 방문하시죠. 여러 군데. 한 군데는 가담할 수가 있지만 여러 부동산이 가담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최대한 크로스 체킹 제대로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 가서 발품 팔고 이런 게 네네. 중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